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AI를 활용한 한국경제 분석 강좌를 맡은 유동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두 번째 강의로 Consumption Saving 모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 CRRA 유틸리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RRA 함수를 알기 위해서는 Relative Risk Aversion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Relative Risk Aversion을 알기 위해서는 Absolute Risk Aversion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Absolute Risk Aversion을 알기 위해서는 Risk Aversion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Risk Aversion을 알기 위해서는 Concave 함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Concave 함수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Risk Aversion, 다시 말해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것을 Concave 함수를 사용해서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위험 회피에 대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1억 원을 준다고 합시다. 그런데 1억 원을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1억 원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억 원을 주고 뒷면이 나오면 0원을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동전을 던지는 것보다 1억 원을 확실하게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의 평균은 1억 원으로 같지만 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컨케이브 함수는 이러한 현상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그냥 받는 경우에 기대값도 1억 원이고 동전을 던졌을 때의 기대값도 1억 원으로 같은데 1억 원을 그냥 받는 것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설명합니다. 수학적으로 컨케이브 함수는 다음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0원을 받을 때의 유틸리티는 0이고 1억 원을 받았을 때의 유틸리티는 1, 2억 원을 받았을 때의 유틸리티는 1.41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활용하여 리스크 어버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 노란색으로 직선이 그어져 있고 그 직선의 가운데에 초록색 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점보다 위에 파란색 유틸리티 그래프에 빨간색 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점이 초록색 점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음을 그래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점이 초록색 점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컨케이브 함수를 활용하여 리스크 어버전을 설명하는 방법이 됩니다. 빨간색 점은 1억을 아무런 위험 없이 그냥 받을 때의 유틸리티를 나타냅니다. 그 경우에 1억을 받아서 1억을 소비했을 때 얻는 유틸리티 함수를 사용하여 수치적으로 표현하면 1이 됩니다. 초록색 점은 0.5의 확률로 0원을 받고 0.5의 확률로 2억을 받을 때의 평균 유틸리티를 나타냅니다. 0.5의 확률로 0원을 받을 때의 유틸리티의 기대값은 0이고 0.5의 확률로 2억을 받았을 때의 유틸리티의 기대값은 0.71 정도입니다. 0과 0.71을 합하면 0.5의 확률로 0원을 받고 0.5의 확률로 2억을 받을 때의 평균 유틸리티가 되는데 이 값은 0.71로 1억을 확실하게 받았을 때의 유틸리티 값인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수학적으로 1이 0.71보다 크기 때문에 선호된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컨케이브 함수의 경우 함수의 모양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항상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함수가 휘어져 있는 정도를 곡률, 영어로는 커버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커버처가 커질수록 휘어지는 정도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라색 선의 경우 휘어지는 정도가 파란색 선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처가 더 큰 경우에 C가 1일 때 유틸리티 값은 1.12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커버처가 더 커져서 곡선의 휘어진 정도가 더 커지면 유틸리티 값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보라색 점과 초록색 점의 차이가 더 커지게 됩니다. 위험을 기피하는 측면에서는 커버처가 더 커질수록 그리고 초록색 점과의 차이가 더 커질수록 위험을 더 많이 기피하게 됩니다. 초록색 점은 위험이 있는 점인데 커버처가 더 커질수록 위험이 없는 점에서 주어지는 유틸리티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험 깊이의 정도는 커버처로 측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틸리티 함수의 모양에 따라 커버처가 달라지기 때문에 커버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커버처가 커질수록 위험 깊이의 정도가 커지는데 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Absolute Risk Aversion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커버처는 수학적으로 함수를 2번 미분한 것입니다. Absolute Risk Aversion에서는 함수를 2번 미분한 것과 함수를 1번 미분한 것의 비율을 구하여 위험 깊이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Absolute Risk Aversion은 마이너스 U"C 나누기 U'C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U'C는 함수를 2번 미분한 커버처이고 U'C는 함수를 1번 미분한 기울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유틸리티 함수의 모양이 다르더라도 커버처를 기울기와 비교하여 수치화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Absolute Risk Aversion을 Relative Risk Aversion으로 변형하여 단위에 상관없이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습니다. Absolute Risk Aversion과 Relative Risk Aversion의 차이는 실제 CRRA 함수를 미분해서 비교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CRRA 함수는 UC는 C의 1-감마승 나누기 1-감마로 정의됩니다. 이 함수를 한 번 미분하면 기울기가 나오는데 U'C는 C의 -감마승이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커버처가 되는데 U'C는 -감마 곱하기 C의 -감마 -1승이 됩니다. 이 값들을 이용해 Absolute Risk Aversion을 구하면 감마 곱하기 C의 -1승이 나오게 됩니다. Absolute Risk Aversion은 계산값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C의 -1승이 있기 때문에 C의 단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컨섬션을 뜻하는 C는 단위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1억 원을 소비하게 되면 원이라는 화폐 단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Relative Risk Aversion에서는 Absolute Risk Aversion의 C를 추가적으로 곱해줘서 C의 -1승을 없애줍니다. 그렇게 될 경우 감마 곱하기 C의 -1승이 감마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C가 사라지기 때문에 단위의 영향도 없어집니다. Relative Risk Aversion은 -U"C 나누기 U'C 곱하기 C로 정의됩니다. Absolute Risk Aversion의 C를 곱해준 형태입니다. 앞의 계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C가 사라지기 때문에 감마만 남게 됩니다. 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은 UC는 C의 1-감마승 나누기 1-감마라는 모양의 함수의 경우 Relative Risk Aversion의 값이 감마라는 고정된 값, constant가 나오기 때문에 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이라고 부릅니다. Relative Risk Aversion의 값이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CRRA 유틸리티 함수는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손으로 풀어서 직접 답을 구할 수 있는 애널리티컬 솔루션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강의에서 사용하는 수학적 강의에서도 파이썬 코드에서도 CRRA 유틸리티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CRRA 함수는 컨케이브합니다. 컨케이브 유틸리티 함수는 한계 효용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계 효용, 다시 말해 유틸리티 함수의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CRRA 유틸리티 함수가 컨케이브하다는 것은 consumption smoothing, 다시 말해서 소비를 모든 시점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CRRA 유틸리티 함수의 중요한 파라미터인 감마가 커질수록 효용인 UC, C의 1-감마승 나누기 1-감마가 빠르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커버처와 관련된 파라미터인 감마와 미래 가치 디스카운트와 관련된 파라미터인 베타가 케이크 먹기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타 값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것이 항상 최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 가치는 디스카운트 되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없는 현재 소비를 늘리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단, 베타 값이 1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 베타 값이 0.95가 아니라 0.99로 더 커진다는 것은 미래 가치가 작게 디스카운트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 가치가 더 작게 디스카운트 된다는 것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 밸류 펑션을 최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감마 값이 커질수록 한계 효용이 빠르게 감소하고 따라서 소비를 적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베타 값이 커질수록 미래 가치가 더 작게 디스카운트 되기 때문에 소비를 적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측을 해보면 케이크 먹기 문제에서는 베타 값과 감마 값이 커지게 되면 밸류 펑션 최적화를 위한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CRRA 유틸리티 펑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소비 저축 모형 또는 케이크 먹기 모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추측이 정확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